반갑습니다. 오늘을 정확히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채널 시니어의 오늘입니다. 2026년 주택연금 제도가 변합니다. 이 말 하나 때문에 나랑은 아직 상관없다 하고 넘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사는 두 사람. 한 분은 매달 165만 원, 한 분은 95만 원을 받습니다. 월 70만 원 차이, 10년이면 8,400만 원 차이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어떻게 가입했느냐입니다. 주택연금이 중간에 멈춘 사례 중 약 40%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나에게 득인지 실인지 신청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만 놓쳐도 나중에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혹시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1번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적보증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값을 매달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집 명의는 그대로 내 이름이고 담보만 설정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본인이 사망하시면 집을 팔아서 정산합니다. 받은 돈보다 집값이 적어도 상속인이 추가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작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20만 원입니다. 하지만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고 승인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주택연금은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세금과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하고, 가족 구조 변화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 65세 김영수 씨는 주택연금 시작 후 매달 150만 원씩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실거주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확인이 안 되자 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조건을 만족했는데 5년 뒤 상황이 바뀐 겁니다. 문제는 10년, 20년은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65세에 시작하면 75세, 8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몸 상태도 바뀌고, 집 상태도 바뀌고, 가족 상황도 바뀝니다. 시작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나? 중간에 병원이나 요양원 갈 가능성은 없나? 집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은 없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건 쉽지만 그만두는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끊기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끊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를 보면 중간에 끊긴 사람 중 약 40%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조건 위반 때문에 끊겼습니다. 소득이 줄어서도 아니고 자산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주, 생활, 상황 변화가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연금은 돈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실거주 조건입니다.
주택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이 조건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67세 박순자 씨는 주택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병원 근처 월세방에서 간병하며 지냈습니다. 집은 비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실거주 확인 요청이 왔고 확인이 안 되자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건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장기 입원, 요양원 입소, 자녀 집으로 이사. 모두 실거주 조건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통보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입원 기간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는 것보다 무통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둘째, 가족 구조 변화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가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남은 분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 명의로만 가입했다면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계약이 종료됩니다. 72세 이철수 씨는 본인 명의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이철수 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68세 이영희 씨는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연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남편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26년부터는 배우자 자동 승계 조건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분 명의로 가입했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집 상태 변화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면 집이 사라지니까 담보 가치가 없어집니다. 60세 최민호 씨는 주택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조합에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주택연금 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주택연금은 끊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끊기는 진짜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생활 변화입니다. 실거주 중단, 가족 구조 변화, 집 상태 변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흔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 같은 집이라도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똑같은 평수인데 받는 돈이 다르다던데요? 맞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도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과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숨은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만 50세 이상,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입니다. 5억 원 집이면 750만 원을 처음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는 매년 대출 잔액의 0.75%입니다. 받은 돈이 많아질수록 이자처럼 계속 쌓입니다. 현재 금리는 연 3.3% 내외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만족해도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혼자 대부부입니다. 63세 강태준 씨는 혼자 삽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연금으로 매달 약 11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사는 63세 한성민 씨는 부부입니다. 부인 조미경 씨는 60세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가입했고 매달 약 9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집인데
월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 공동가입은 두 분 중 나이 어린 쪽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미경 씨가 60세이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정해진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서 월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그럼 왜 부부 공동가입을 하느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분이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 씨는 월 110만 원으로 많이 받지만 본인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끊깁니다. 한성민 씨 부부는 월 90만 원으로 적게 받지만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월 지급액을 택할 것인가,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째, 시작 나이입니다. 같은 5억 원 아파트라도 58세에 시작하면 월 75만 원, 63세에 시작하면 월 110만 원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아서 월 지급액이 커집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면 그 사이에 받지 못한 돈도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공시가격 대 시세입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습니다. 통장엔 돈이 많지 않지만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5세 오상훈 씨가 사는 아파트 시세는 6억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은 4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오상훈 씨는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65세 장미란 씨 아파트도 시세는 6억입니다. 공시가격은 4억 5천만 원으로 갔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5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둘 중 낮은 금액인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장미란 씨도 오상훈 씨와 똑같이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감정가가 높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은 시세인데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인지 부부인지, 언제 시작하는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가 같은 집이라도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받느냐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얼마 동안입니다. 이걸 모르면 10년 뒤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받을 것인가? 월 지급액 숫자에만 집착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0세 정현우 씨와 70세 서동철 씨, 두 분 모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씨는 60세에 시작해서 매달 약 95만 원을 받습니다. 서동철 씨는 70세에 시작해서 매달 약 165만 원을 받습니다. 월 70만 원 차이입니다. 서동철 씨가 훨씬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을 보겠습니다. 정현우 씨는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 이미 1억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동철 씨는 70세에 시작했으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70세입니다. 서동철 씨가 월 165만 원으로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정현우 씨가 10년간 받은 1억 1,400만 원을 따라잡으려면 약 5년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동철 씨가 75세 8개월이 넘어야 10년 기다린 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55세 배준영 씨는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으로 매달 약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가 월 150만 원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으로 70만 원만 받으면 나머지 80만 원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배준영 씨는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저축이 바닥났고 자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월 지급액이 적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럼 딱 맞는 시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인가?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온다면 그 전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채울 것인지, 퇴직금이 있다면 그걸 먼저 쓰고 나중에 주택연금을 시작할 것인지. 58세 홍경숙 씨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월 80만 원 나옵니다. 생활비는 월 150만 원 필요합니다. 부족한 70만 원을 주택연금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홍경숙 씨는 60세에 주택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약 95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80만 원 플러스 주택연금 95만 원은 총 175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 150만 원을 넘기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타이밍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받느냐보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이 중요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월 지급액은 커지지만 그 사이에 받지 못한 돈도 계산해야 합니다. 일찍 시작하면 오래 받지만 월 지급액이 적어서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소득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월 지급액은 받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식을 잘못 고르면 생활 전제가 통째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기간형, 정액형, 증액형 4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좋은지가 아니라 어떤 생활 패턴에 어떤 방식이 맞지 않는지입니다. 첫째, 종신형입니다.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 같은 돈이 나옵니다. 65세 임기철 씨는 5억 원 아파트로 종신형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약 115만 원을 받습니다. 80세가 되어도 115만 원, 90세가 되어도 115만 원입니다.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평생 보장된다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편합니다. 단점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 월 지급액이 가장 낮습니다. 작년 주택연금 이용자 중 약 70%가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보는 겁니다. 둘째, 기간형입니다. 정해진 기간만 받는 방식입니다. 10년, 15년, 20년처럼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만 나오고 기간이 끝나면 끝입니다. 65세 최은영 씨는 같은 5억 원 아파트로 10년 기간형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약 185만 원을 받습니다. 종신형이 월 115만 원인데 비해 월 70만 원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75세 이후의 생활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은영 씨는 국민연금이 늦게 받으면 증액되는 제도 때문에 75세부터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정해진 경우에 선택합니다. 자녀 지원이 끝나는 시점, 배우자,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 같은 경우입니다. 셋째, 정액형입니다. 처음에 목돈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매달 나눠받는 방식입니다. 63세 박재훈 씨는 총 지급 가능액이 2억 원입니다. 5천만 원은 먼저 목돈으로 받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매달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목돈 5천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정리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장점은 급한 목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비, 빚 정리, 전세금 마련 같은 경우입니다. 단점은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종신형으로 월 115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5천만 원을 먼저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은 월 95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목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넷째, 증액형입니다. 처음엔 적게 받다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65세 윤미선 씨는 첫 해 월 8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엔 월 약 88만 원, 10년 후엔 월 약 95만 원, 15년 후엔 월 약 103만 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의료비가 늘고 생활비도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미선 씨는 3년 뒤 후회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나중에 많이 받는다는 게 위로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필요한 돈이 우선이라서 나중을 대비하는 방식은 잘 안 선택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혼합형, 일정기간형 같은 더 세분화된 옵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처음 10년은 많이 받다가 이후엔 적게 받는 방식 또는 반대로 처음엔 적게 받다가 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 등 생활 패턴에 맞춰 설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생활 패턴에 맞는 걸 고르는 게 답입니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종신형. 다른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기간형.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정액형. 나중을 대비하고 싶다. 증액형. 매달 같은 금액이 나와야 안정적인 사람, 초반에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 나중에 더 필요할 것 같은 사람.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선택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당형이냐 신탁형이냐. 이 제도는 살아있는 동안보다 돌아가신 뒤 어떻게 정리될지를 먼저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가족 구조가 복잡하면 이 차이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번집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당형이냐 신탁형이냐. 2026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약 94%가 저당형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6%만 신탁형을 선택합니다. 왜 대부분 저당형을 고를까요? 소유권 때문입니다. 저당형은 집 소유권이 그대로 내 이름입니다. 담보로만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 이름이고 담보권란에 근저당권만 표시됩니다. 68세 조영호 씨는 저당형을 선택했습니다. 내 집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이어야 한다. 조영호 씨에게 이건 협상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절차가 간단하고 중도 상환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집을 처분하거나 정리할 때 근저당 말소, 대출 정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 건지, 누가 물려받을 건지,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 가족끼리 합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김광수 씨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3명 남았습니다. 첫째는 집을 팔자고 했고, 둘째는 본인이 물려받겠다고 했고, 셋째는 주택연금 정산 후 남는 돈만 나눠 가지자고 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떨어졌고, 이자는 계속 붙었습니다. 반면 신탁형은 집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신탁회사 이름으로 바뀝니다. 대신 거주권은 보장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택연금법 제3조 2에 따르면 신탁형 가입자는 종신 거주권을 보장받고 신탁회사는 임의로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67세 이정숙 씨는 신탁형을 선택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재혼 가정입니다. 본인 자녀 둘, 배우자 자녀 둘. 나중에 집 정리 문제로 자녀들끼리 다툴까봐 걱정했습니다. 신탁형을 선택하니까 걱정이 줄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면 신탁회사가 집을 정리하고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신탁회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나중에 정산 절차가 깔끔합니다. 상속 문제가 복잡한 경우 유리합니다. 압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거주권이 보장되지만 내 집이 아니게 된다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신탁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저당형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중도 해지나 변경도 저당형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집을 내 것이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분, 저당형. 내 집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저당형이 맞습니다. 정리 절차가 걱정되는 분, 신탁형. 나중에 자녀들끼리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이 크면 신탁형이 유리합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한 분, 신탁형. 재혼 가정, 자녀가 여러 명, 상속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탁형이 분쟁을 줄여줍니다.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 저당형. 익숙한 구조고 비용도 적고 변경도 쉽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성향과 가족 상황에 따라 고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당형이든 신탁형이든 일단 시작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택연금의 전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주택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둘째, 얼마 받느냐보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받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방식이 좋은지가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주택연금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입 나이 50세로 확대, 공시가격 한도 15억 원으로 상향, 배우자 보호 강화, 수령 방식 다양화.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도가 바뀌면 지금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구조 이해가 먼저입니다. 상담받고 확인하고 비교하는 건 결정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선택권은 아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의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